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인데요.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직도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흉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났던 부위가 붉게 변한 것을 말하고요.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 났던 부위가 파인 것을 말합니다. 파이지 않았다면 여드름 흉터는 아닙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드름 자국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드름 자국이 빨리 혹은 늦게 사라질지는 지나고서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드름의 심한 정도나 자극 정도, 개개인의 신체 특성 등으로 자국의 진행도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육안으로는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정도가 심한 여드름일수록 자국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답변입니다. 말씀하신 여드름의 심한 정도라든지 자극 정도, 개개인의 신체 특성 등이 모두 여드름 자국의 심한 정도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영향은 바로 여드름의 심한 정도가 됩니다. 여드름이 심할수록 심한 여드름 자국이 발생하고요. 여드름이 심하지 않을수록 심하지 않은 여드름 자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여드름이 심한 여드름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크기가 크면서 붉은 여드름이 심한 여드름입니다. 이건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붉은 여드름들이 많죠? 근데 여드름의 크기를 보면 크기 자체는 그리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럼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건 여드름이 딱 2개만 있는 상태인데요. 즉 여드름 개수는 적은데요. 개수는 적지만 여드름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여드름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이렇게 크기가 크면서 많이 붉을수록 여드름이 심한 거고요. 심한 여드름일수록 여드름 자국도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실까요? 이 사진도 여드름 사진인데요. 이 여드름은 색이 붉지 않죠? 붉지 않은 단순 좁쌀 여드름인데요. 이와 같이 색이 붉지 않은 여드름은 여드름 자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드름이라고 모든 여드름이 무조건 여드름 자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신체 특성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정도의 여드름이다 하더라도 10대 때, 20대 초반 때에는 그런 여드름이 나더라도 여드름 자국이 잘 안 생겼는데 10대 때나 20대 때 나던 그런 정도의 여드름인데도 나이 들면 여드름 자국이 잘 생깁니다. 이건 나이에 따라서 피부의 재생력, 회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드름 자국이 안 남았는데 나이 들면서 여드름 자국이 잘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드름 흉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소티논을 끊고 여드름 관리차 디페린을 1년간 바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울퉁한 페인흉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페린이 색소 침착에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염증성 여드름에 자극을 줘서 페인흉이 더 잘 지게 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답변입니다. 여드름 치료법에는 바르는 연고, 먹는 약, 시술 이렇게 크게 3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먹는 약이나 시술보다는 연고가 효과가 더디고 떨어지는 편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디페린 때문에 파인 흉터가 생길 수 있느냐 라는 건데요. 디페린 때문에 흉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디페린이 먹는 약이나 시술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드름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 결과로 여드름이 파인 흉터로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디페린으로는 여드름 염증을 효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더 효과가 큰 연고로 바꾸시거나 먹는 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효과가 더 큰 여드름 연고로는 듀악겔, 에피듀오겔 같은 게 있습니다. MTS와 더마스템 크기가 큰 파농성 여드름으로 나눈 경우는 여드름을 놔뒀을 때 어떤 문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드름 자국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압출 한번 싹 받고 재생크림 계속 바르고 있는데 기존의 자국들도 재생크림으로 사라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생크림은 피부가 다쳤을 때, 즉 베이거나 피부가 까지거나 이렇게 상처 났을 때 그때 바르는 게 재생크림인데요. 여드름 자국은 여드름 났던 부위가 붉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까지거나 베이거나 상처난 부위가 아니죠. 여드름
자국은. 그러니 여드름 자국에 재생크림은 바르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여드름 자국에는 어떤 걸 바르면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여드름 흉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살펴보죠. 선생님,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흉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농성 여드름을 레이저로 지지면 균이 죽으니까 진피층이 안 녹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화농성 여드름의 치료법 중에 여드름 레이저 시술이 있는데요. 여드름 레이저 시술의 원리는 레이저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여 피지선에 손상을 주어 피지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원리입니다. 여드름이란 건 피지선이 너무 많이 활동하여 너무 많은 피지가 만들어져서 이게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서 정체돼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드름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피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드름 레이저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피지선의 과다 활동을 줄여주는 게 원리이지 여드름 레이저가 여드름균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요. 여드름균이 죽으면 진피층이 안 녹느냐?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파인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드름의 염증인데요. 이 여드름 염증이 여드름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드름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드름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드름이 붉지 않다면 염증이 없는 거고요. 여드름이 붉다면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여드름균이 있어서 여드름에 염증이 발생하긴 했는데 염증이 심하지 않아서 여드름 염증이 저절로 금방 사라졌다면 여드름 흉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드름균이 있어서 여드름에 염증이 발생했는데 염증이 심하다면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드름균이 있으면 무조건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심한 여드름 염증이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여드름 염증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드름색이 많이 붉을수록 염증이 심한 거고요. 여드름의 크기가 클수록 염증이 심한 겁니다. 만졌을 때 통증이 클수록 염증이 심한 거고요. 물론 여드름 염증을 일으키는 건 여드름균인 것은 맞지만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는 건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염증 그 자체가 여드름 흉터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